어려운 건 아니지. 예를 들면 AN은 A1은 뭘까? 1 이하의 자연수니까 1이지. 요집합 얘기하는 거고. A2는 2 이하의 자연수를 모아봐라. 그러니까 1, 2. 이런 거 생각하는 건 별거 아니지. 그렇게 따지다 보면 AN은 1, 2, 3 쭉 가서 N까지. 이걸 얘기하는 거인 거는 알 거란 말이지. 자, 근데 가와 나 조건이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이란 원소가 X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그러니까 1은 X라는 집합의 원소이다. 그리고 동시에 조건이 또 하나 있다는 얘기지. 그 X라는 집합이 AN이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이 둘이 뭐 문자로 나와 있고 기호로 나와 있지만 말로 하자면 뭐냐면 X는 1을 반드시 포함하는 AN의 부분집합이다. 이다. 요 정도까지. 자, 이 정도에서 뭔가 떠올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X라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는 반드시 데리고 있다는 얘기네. 공집합은 적어도 아닌 거네. 그리고 집합 X의 원소의 개수는 홀수이다. 자, 예를 들면 A3이라는 집합이 있을 때 1, 2, 3이라는 원소 3개가 여기 들어가 있고 이 X라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며. 얘는 무조건 무슨 뭐 고정 멤버야. X라는 무슨 어떤 뭐 걸그룹이 있다면 그 걸그룹의 무슨 센터인 거지. 뭐 센터 무조건 들어가 있는 애. 얘 믿고 무슨 걸그룹 낸다는 얘기네. 근데 얘랑 얘 중에 누구를 이제 멤버로 같이 갈까라는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조건이 나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 집합 X 원소의 개수는 홀수이다. 그러니까 걸그룹 멤버를 정하는데 홀수명으로 하자 이거. 홀수명으로.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X는 이걸 수도 있는 거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A 혼자 얘네들은 솔직히 좀 약하고 좀 불안불안하니 너만 나가라 해서 솔로 그룹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지. 솔로 가수로. 그 다음에 1인조 갖고 좀 약한 것 같아. 그래서 3인조로 가자 해서 1, 2, 3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가 솔로로 나오는 경우랑 3인조로 나오는 경우 해갖고 A 이건 뭐겠어? A가 A3 요거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의 개수니까 A3가 얼마? 하나, 두 개가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대충 감은 잡았다 이거야. 근데 4등급 학생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요 정도에서 보이는 정도까지만 대충 파악하고 여기서 천착하지 말라 이거지. 이거 가지고 승부를 보지 말라는 얘기야. 이거 건드려 갖고 10분 20분 허송했는데 답을 내면 좋지만 만약에 못 냈다 그럼 망한 거거든. 왜냐 22번부터 뭐 대략 한 25번까지는 쉬운 문제에서 조금만 손만 대도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이거 하나 건드리자고 걔네들을 갖다가 소홀히 한다? 그 점수를 얻는 시험의 목적상 이건 대단히 미련한 전략이야.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고 대충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만 이해하는 상태로 대충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지. 이거 나중에 풀 건데 일단은 넘어갑시다. 쉬운 거 먼저 하고. 오케이? 내가 수능을 볼 때 이렇게 했어. 대충 어느 정도까지 파악은 해놓고 마무리에 시간 한 40분 50분 남았을 때 못 푼 문제들 중에 정답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배분해 갖고 내가 나머지 시간을 할애해서 문제 풀 것인가. 이게 내 전략인데 4등급 학생한테는 문제를 접근하는데 이런 전략으로 가야 돼. 손을 댈 필요가 없거나 좀 승산이 낮은 문제에 관해서 오랜 시간을 잡아먹고 허례해보는 이거 망한 거거든. 대충 여기서 만약에 문제를 눈치채가지고 답낼 자신이 있다. 5분 안에 견적 뽑아가 끝낼 수 있다. 그럼 하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뺍시다. 자, 22번
아까 21번은 4점짜리고 얘는 3점짜리 1점 차이인데 이거는 견적이 금방 나오지. 자, 얘 2의 제곱인데 2분의 1승이니까 2 16 2의 4승인데 2분의 1승이 두 번 거듭되어 있는 거지. 얘 뭐야 4분의 1승이고 4승이니까 싹 다 날라가서 1이네. 그래서 얘도 2 256이 얼마야? 256이 256. 자 2의 8승이지. 2의 8승 2의 8승 거기에 2분의 1승이 거듭돼서 3번 곱해져 있는 거지. 지수에. 그렇지? 이렇게. 그럼 8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1. 여전히 2. 이 셋을 합하라. 답 3. 자, 23번. 상수 A, B에 대해서 이런 형태의 문제, 이거 뭐 문과생들한테 뭐 쉽게 점수 주려고 주는 문제야. 자, 이게 두 가지 정보를 주는 거거든.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빼기 b로 가지. 근데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2a니까 0으로 가는 거네. 근데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분자만 0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5가 나올 수 있나?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분모도 0으로 간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찾았지? b는 마이너스 2야. 그리고 얘를 다시 써볼까? a 묻고 x 플러스 2. b가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가 되지? x 플러스 2. 약분하면 a만 남는데, 그러니까 a가 뭐야? a가 마이너스 5. 구했네? 구했네. a랑 b 곱해라. a랑 b 곱해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 곱하면 얼마야? 10. 그래서 답이 10입니다. 자, 24번.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는 이제 올해 이제 출제 되는 유형인데,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해. 뭐 이게 뭐 대단히 어렵게 나올 일이 없는 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와본 적이 없어. 뭐 이런 기호 자체가 지금 올해 수능 치는 애들한테 처음 이제 그 알게 된 기호인데, 뭐 그거지. 7명을 3개의 그룹으로 쪼개라. 뭐 그런 얘기잖아. 그지? 7명을 3개의 그룹으로 쪼개는 방법인데, 이거 너무 뭐 이렇게 진지하게 갈 필요가 없는 문제야. 이런 문제는 뭐 이거를 그 처리하는 방식이 뭐 있는데, 뭐 공식을 써갖고 푸는 방법이 있고 한데, 이거는 솔직히 공식을 쓰는 것 자체가 참 이거는 비능률이지. 그냥 이렇게 풀면 되거든. 7명을 3개의 숫자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식, 그냥 랜덤으로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보자. 2 뭐 2 더하기 2 더하기, 그럼 어떻게 되나? 합해서 7 나와야 되니까 3이네. 아,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장 큰 숫자를 일관성 있게 제일 먼저 쓰는 방법으로 갑시다. 그러면 가장 큰 수를 써갖고 세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은 사실 이거 먼저 시작할 수 있을 거야. 7, 아니 7은 나올 수 없네. 미안. 5, 1, 1.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제일 큰 숫자가 4인 경우는 여기에 2를 넣고 2를 넣는 경우, 이런 경우 있지. 그러니까 그 숫자가 큰 그룹부터 작은 그룹으로 차근차근 나눠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3, 3, 3, 3, 1 가능하고 3, 2, 2도 가능하지. 그지? 됐고 2를 쓸 수 있나 여기다? 2? 있으면 안 되지 더 이상. 그지? 나올 수가 없네. 여기다 2를 쓰는 순간 여기 어딘가는 2보다 큰 수를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분류하고자 하는 원칙에 위배가 되잖아. 자, 이렇게 해갖고 총
세트가 4가지 케이스로 나눠지는데 5명, 1명, 1명으로 만드는 경우, 4명, 2명, 1명으로 만드는 경우, 3명, 3명, 1명으로 만드는 경우, 3명, 2명, 2명으로 만드는 경우. 그러니까 뭐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딱 그냥 편하냐면, 기획사에 연습생 7명이 있는데 그 연습생 7명 가지고 3팀을 만들고 싶은 거야, 기획사 사장이. 그래서 5인조에 솔로 2명, 4인조에 2인조에 솔로 1명, 3인조 2에 솔로 1명, 3인조 하나에 2인조 팀 2팀, 뭐 이렇게 만드는 경우인데, 7명이 각각 다를 거 아니야. 예를 들면 A, B, C, D, E, F,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명이 있지, 그지? 7명 연습생 중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는 어떻게 따지냐면, 일단 5인조를 뽑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야? 요 7명 중에 5명을 골라야지, 일단.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거지, 이거. 7명 중에 5명 고르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가 2명이 생기는데, 나머지 둘은 그냥 각각 솔로로 하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요걸로 끝이지. 그치? 뭐 이거 뭐 수학적으로 굳이 쓰자면 이렇게 하는 건데, 나머지 둘 중에 한 명을 고르고 나머지 한 명을 또 고르고, 얘네 둘은 고르는 순서가 들어가 있지만 사실 무차별하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갖고 2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준다. 그러니까 고르지만 이 골라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멤버를 구성하는 순서가 여기는 이미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2명 중에 얘를 먼저 뽑고 나머지를 뽑나, 얘를 뽑고 얘를 뽑나, 사실 같은데 여기서는 다르게 취급도 하거든.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지고, 근데 이게 사실 무의미하다는 얘기지. 5명 골랐으면 나머지 둘을 각자 솔로로 만들면 끝이고, 이거 계산하면 돼. 그럼 얘는 뭐가 될까? 7명 중에 일단 4명 가지고 팀 하나 만들어 놓고 나머지 셋 중에 2명 고르고 1명 고르면 되겠지. 얘는 뭐 얘랑 얘랑은 일단 멤버 수가 다르니까 팩토리얼로 뭐 나눠줄 필요가 없지. 이거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3인조 팀을 2명을 만드는구나. 2팀을. 7명 중에 일단 3명 고르고 나머지 4명 중에 3명을 고르고 1명 중에 1명 고르는데, 굳이 이거 뭐 써도 되나? 1콤비네이션 써도 되는데, 3명 팀이 2팀이니까 먼저 7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랑 4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거랑, 만약에 뽑힌 사람이 이게 구분이 3명 3명은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서 뭐 A, B, C를 뽑았는데 그 뒤에 D, E, F를 뽑았다 치자고.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을 뽑는 팀에, 뭐 예를 들면 A팀이라고 하자. A팀에 A, B, C를 뽑고 B팀에 D, E, F를 뽑았는데, 사실 팬 입장에서 볼 때는 A팀인지 B팀인지 뭐 그게 알게 뭐야. 중요한 것도 아니지. 이제 똑같은 거지. A, B, C를 먼저 뽑고 D, E, F를 나중에 뽑으나, D, E, F를 먼저 뽑고 A, B, C를 나중에 뽑으나,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무차별하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고 3명 모아갖고 팀 만들어줬으면 되는 거지. 먼저 뭐 출생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이게 팬 입장에서는 크게 뭐 다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여기서는 이미 순서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지. 7명 중에 3명을 먼저 뽑고, 그 다음에 4명 중에 2명 뽑고, 2명 가지고 2명 뽑고. 그러니까 남은 4명 중에 2명을 먼저 뽑고 나중에 떨거지 2명을 갖고 팀을 만드나, 사실 얘네 둘을 어떤 식으로 먼저 뽑아도 같단 얘기잖아. 2명 2명 멤버가.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곱해준다. 자, 알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는데, 솔직히 계산을 생략합시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뭐 내가 굳이 뭐 계산해보세요. 각각 뭐가 나오고 결론이 301인데 이 계산을 생략을 합시다. 요 계산하면 되고. 자, 다음 문제. 모평균이 M, 모표준 편차가 8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 추출이네.
이런 말 보면 거의 이제 기계적으로 답 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문제를 아는 사람은 거의 진짜 솔직히 거의 1분 컷으로 답을 낼 수 있는 문제거든. 자, 봅시다. 모 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래. 정규분포 그려볼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긴데, 여기가 m, 여기가 m 더하기 8, 여기가 m 빼기 8,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근데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자, 여기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랑 얻은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 그러니까 이미 추출하여 얻은 뭐가 있냐면 x바가 있었던 거야. x바. 표본 평균.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표본 평균 값이 있고,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이 실제 값인데, 이 모평균이 이 표본 평균이라는 측정값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는지를 대략 99% 정도로 추정을 해봤더니 요 범위에 있다, 이런 얘기야. 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냥 공식만 외워갖고 풀어서 하는 거를 선호하는 학생 그냥 공식을 가지고 풀어도 되는데, 이거만 알면 되거든. 자, 표준화를 할 때 Z값을 쓰잖아. 왜냐면 그 정규분포가 집단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집단에 따른 상대적인 위치를 동일 비교를 못하니까 집단 간에 그거를 다 표준 정규분포라는 비교가 가능한, 이제 말하자면 비교를 하기 위한 도구를 써갖고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특정 정규분포를 Z값으로 변환하는 공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모집단을 정규분포 곡선으로 이해하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 m에 해당하는 정규분포 값, 그 곡선의 z값은 0이고, 요거는 1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해당하는. 자, z로 변환하는 공식이 이거라는 거는 다 알지. 이거라는 건 다 알지. 근데 이거는 모집단을 z로 바꾸는 게 아니고 x바라는 측정값을 기준으로 z로 변환하는 거라서 좀 달라. 자, 그건 어떻게 가냐면 공식 알 거야. 모르면 외워도.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자, 모 표준 편차가 8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8인 거야. 자, 8분의 x 빼기 m. 얘는 이제 모집단의 확률 변수고, 이거는 요거다. 샘플이 샘플이 n짜리의 그 측정값, 표본 평균. 그러니까 n명을 뽑아가지고, 임의로 n명을 뽑아가지고 평균을 때린 값이 x바란 얘기야. 근데 그 x바의 평균도 m 나오겠지. 이거 알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이 문제를 새로운 연습장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줄게. 자, m이 이 범위에 있다고 했어. 이 범위에 60.78에서 65.94. 이게 이제 실제 값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값이지. 실제 값이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9%라는 얘기잖아. 자, 그런데 이 99%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면, 이 z값의 절대값의 범위가 2.58 사이에 있을, 플러스 마이너스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다. 99%다. 이거 가지고 이제 도출이 된 건데, 이거 그냥 공식만 써갖고 답 내는 거에 이렇게 적응되어 있는 학생은 이게 이렇게 푸는 게 좀 번거로워 보일지 몰라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P Z의 절대값이 2.58.
이게 뭐냐면 P Z가 마이너스 2.58에서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0.99다. 뭐 그 얘긴데, 근데 이 Z가 뭐라고? 아까 Z가 뭐라 그랬지? Z는 루트 n분의 8분의 x바, 이거는 측정값이다. 측정값. 요거잖아. 이 Z가 들어갈 자리에 얘를 집어넣고 이렇게 변환한데, 이 식을 어떻게 정리한 거냐면 m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z인데 이 z에 관한 범위를 가지고 확률을 뽑아낸 거를 어떻게 변형하냐면, 이걸 변형을 시켜서 가운데 토막에 m이 들어가게끔 변형을 시킨 거야. 가운데 토막에 m이 들어가게끔 변형을 시키면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문제의 의미가 어떻게 간 거냐면, 이거는 정규분포상에서 측정한 참값이지, 그 z의 절대값이 2.58 사이에 있을 확률이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니까, 요 가운데 토막에 들어갈 확률이 99%란 얘기야. 99%의 확률로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그냥 기계적으로 이 z값을 요걸 거쳐서 이 모양으로 바꿨을 때 이 오른쪽에서는 변화가 없이 그냥 99%지. 그러면 그냥 해석이 뭐냐면, m이라는 놈이 뭔진 몰라도 요 놈이 이 범위 내에 있을 확률이 99%가 되는 것이고, 이 m이라는 거는 내가 알아내야 될 원래 실제 값이잖아. 그 실제 값을 어떤 식으로 알아내려고 할 거냐면, 그 x바라는 측정 값이지. 그러니까 x바는 평균 m과 유사하긴 한데 좀 다른 값이잖아. 내가 얻은 측정 값을 가지고 실제 값 m이 들어가 있는 범위가 이 정도 범위 안에 99%의 확률로 내가 원하는 실제 m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측정값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참값의 범위를 추정하는 방식이 이 z값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온 요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신뢰 구간이라고 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은 신뢰 구간인데, 이 신뢰 구간은 별거 아니야.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면 이 구간의 사이값이 나오잖아. 예를 들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가 알파, 이게 베타라고 하면 구간이 뭐야? 요게 구간이지. 베타 빼기 알파가 구간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빼면 측정값이 x바인데, 이거 뭐 x바가 빠지지, x바라는 측정값이 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거 없어지고 뭐만 나오냐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8,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 돼 있으니까 2배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2 곱하기 2.58에 루트 n분의 8, 이거지. 이게 65.94에서 60.78을 뺀 값이랑 같다는 얘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거랑 같은 거라고, 이거랑. 알겠지? 그래서 65.94에서 60.78을 뺍시다. 65.94 빼기 60.78, 이거 얼마야? 그래서 94, 78 빼면 얼마야?
16.16 그리고 65에서 60을 빼니까 5.16이네. 그리고 얘는 얼마지? 얘가 5.16 나오지? 끝났네. 얘가 1 나온다는 얘기잖아. 얘가 1 나온다는 얘기는 루트 n에 n이 따라서 n이 64가 나온다는 얘기지. 8의 제곱 64. 나온 것 같은데 내가 답을 여기다 안 적어놔가지고 이게 맞을 거예요. 요게 64가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이 문제 굉장히 알면 거의 기계적으로 1분 컷으로 풀 수 있는데 모르는 학생들은 한 번쯤은 이런 방식으로 오소독스하게 좀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기계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갑시다. 다음 문제로. 역함수를 y는 fx로 하자. 자,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 구하는 게 쉽나 어렵나? 쉽지. 역함수는 나는 이렇게 푼다. y를 그냥 x로 놔. x를 y로 놔. x, y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반대로 바꾸면 되거든, 역함수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워. 그래서 x를 y라 쓰고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x를 y로 쓰고 이게 역함수야. 역함수인데 함수답지가 않기 때문에 식변형을 좀 하자 이거지. 그래서 x, y 빼기 1, 마이너스 y 더하기 3, xy 빼기 x는 마이너스 y 빼기 3. 요거 이쪽 넘기고 정리하면 뭐야 이거. x 더하기 1에 y는 x 빼기 3. 그래서 y는 x 더하기 3분의 x 빼기 3 돼 있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x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 자, 왜 이렇게 했냐면 요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자, fx가 이거라며. 이게 fx라며. 이 fx 그림 그릴 수 있잖아. 자, 점근선이 얘를 0으로 만든 x값, 그때 y값. 자, 요게 그냥 x값이라 하고 x축이라 하고 y축이라 하고.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점근선이 뭐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이게 실제 점근선이지. 그리고 여기가 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조금 껄쩍지근하지. 이게 y절편을 확실하게 찾아봐야 되겠네. y절편. y절편은 어떻게 찾아? y절편. x에다가 0 집어넣고 찾잖아. x에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4에 플러스 1이니까 음수지 음수.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 자, 이게 그 역함수 곡선을 그린 거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래. 대칭. 근데 역함수 곡선이 중학교 1학년 때도 배웠지. 반비례 곡선이라고. 이 반비례 곡선인데 이 반비례 곡선이 대칭 점이 이미 알잖아. 여기 마이너스 3,1이란 점을 중심으로 점대칭 관계를 이루는데 모든 점이. 근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는데 이 대칭이 되는 직선이 사실 두 종류라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자, 근데 연습장에다가 새로 씁시다. 지금 여기 좀 산만한 것 같으니까. 자,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게 x축, y축, 대칭 중심이 마이너스 3,1이었지. 마이너스 3,1. 대칭 중심이 이거였고, 점근선을 이번에 빨간색으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고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지. 이번에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물어봤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기울기가 1인 직선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사실 다 가능한 거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할 때 그 대칭인 직선이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두 개가 존재하지. 기울기가 1인 직선은 이렇게 대칭이고, 그러니까 이걸 접는 선으로 해서 이걸 접으면 딱 포개진다는 얘기고,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가지고 접어도 포개져.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두 개의 대칭 직선 중에 어느 게 답이냐면 이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잖아. 아, 만나는 대칭 직선. 만나는 대칭 직선이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네. 이거. 이게 답이지? 그러면 끝났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지나는 점이 3,1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답이 이거네.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 더하기 1. 마이너스 3,1 지나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근데 이게 뭐라고? 이게 ax 플러스 b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2란 얘기네. 자, a, b는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뭘 또 물어봤냐면 a, b 사이의 거리라고 했는데 a, b 사이의 거리를 l이라 할 때 뭔진 몰라도 l제곱을 구해내야 된다. 구해내면 되지. 뭐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가 b란 얘기잖아. 요 거리 구해라. 거리 구해라. 자, 거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라는 것을 딱 보는 순간 이걸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물론 돼. 왜냐하면 나왔으니까 y 이퀄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요거 역함수 C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 연립해서 풀면 되는데 이건 진짜 바보짓이란 얘기지. 바보짓이란 얘기지. 자, 중학교 수준의 지식만 알아도 이건 답을 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답을 내느냐. 요 수식이 이렇게 나왔잖아. y는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4 더하기 1. 자, 요 길이랑 같지. 근데 나는 이 길이를 그냥 바로 뽑아낼 수가 있어. 어떻게 뽑아내냐면 여기 있는 요 마이너스 4를 봐봐.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중학교 때 반비례 곡선 배울 때 이거 안 배웠나?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y는 x분의 3 하고 배웠을 때 이렇게 나왔을 때 얘를 xy는 3이라고도 쓸 수 있잖아.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면 딱 좋냐면 이 곡선상에 어느 점이 있을 때 a, b라는 점이 있을 때 요 x가 a고 y가 b잖아. 그래서 a, b가 3이다. a, b가 3이다라는 것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뭐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3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확장하면 뭐냐? 이 곡선상에 아무 점이나 잡고 점근선에 수선을 내려갖고 이런 식의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그 직사각형의 넓이가 여기 있는 요 상수랑 같다. 그거야 그거. 근데 여기 있는 상수가 마이너스 4잖아. 이게 넓이인데 넓이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 절대값에서 4가 넓이란 얘기야. 뭐가? 요 넓이가 4란 얘기야. 근데 무슨 넓이야? 직사각형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사각형. 이게 뭐야? 정사각형 아니야? 그러면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정사각형이 될 것이고 이 정사각형 넓이가 4라고? 정사각형 넓이가 4니까 한 변의 길이가 2네?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대각선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는 거지? 2루트 2. 2루트 2. 그러면 그 대각선의 길이가 2배가 되니까 L의 길이는 4루트 2가 된다. 끝났지? 자, 문제가 뭐냐? B 빼기 A의 L제곱을 곱해라. B 빼기 A, B 빼기 A.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 그럼 3이네. 그리고 L이 뭐야? 4루트 2. 그거 제곱? 30이네. 그치? 4, 4, 16. 16 곱하기니까 32. 얼마야? 96. 답이 96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연립방정식으로 가면 이건 좀 힘들다는 얘기야. 26번에 그런 거 그렇게 시간 버려가면서 풀 시간이 어딨어. 자, 다음 문제 27번 3차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을 요거라 할 때, 여기 이제 y절편이 딱 나와 있으면 부정적분이 하나 확정되는 건데, 그건 아니네. 자, 그런데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할 때,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이건 뭐야? fx를 미분하면 스몰 fx 되잖아. 근데 그거를 정적분을 했다. 근데 정적분 구간이 n을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이 n이 당연히 자연수겠지. 자연수니까 이거를 상상을 해보면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합수를 봐요. 복잡하다. 이거 할 때, 이런 문제 볼 때 차근차근 한번 실험을 해봐야 돼. 실험. 뭘 원하는지를, 출제자가 뭘 원하는지를 좀 따져보고 해야지. 그러지 않고 이걸 어떻게 그냥 풀 거야. 자, 봅시다. 실험을 하는데 일단 자연수 n의 값의 합,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거 1 넣어봐. 1 넣으면 뭐야? 1에서 3까지 인테그럴이구나. 그러니까 1 넣으면 0에서 2구나. 1 빼기 1이니까 0, 1 더하기 1이니까 2. 0에서 2까지 fx dx. 얘가 0보다 작은지를 검증해보고, 만약에 검증이 되면 맞다 그러면 1 채택, 아니면 기각 해놓고, 그 다음에는 1에서 2까지 3이지. 이번에 3 fx dx. 자, 이거를 직접 다 해볼 거냐, 자연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이건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거야. 정적분의 구간이 항상 2로 정해져 있다라는 얘기지. 구간이 일정하구나. 그러니까 정적분의 구간이 일정하다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생각하다가 실제로 부정적분을 fx라고 했으니 그 부정적분 fx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만들면 그냥 이거지. fx를 n-1에서 n 플러스 1로, 즉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잖아. 얘로 변형을 할 수가 있냐 없냐가 핵심이었네. 그러면 n에다가 자연수 1부터 차근차근 대입을 해보면 결국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거지. f2 빼기 f0, 얘가 0보다 작은지를 검증해봐라. 검증이 돼갖고 맞으면 채택, 아니면 기각. 이게 n이 1일 때 얘기하는 거고, 얘는 f3에서 f2를 뺀 게 0보다 작으냐, 이게 n이 2일 때 얘기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증을 해보란 얘기야. 이제 이 검증을 하는 요 형태를 보니까 x값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네. 자, 거의 답은 나왔는데 마무리를 합시다. 자, 이건데 지금 이런 거를 검증하라는 얘기거든. f2 빼기 f0이 0보다 작으냐 크냐. 그러니까 f2가 f0보다 만약에 밑에 있다면 맞는 것이고, 얘랑 얘가 위에 있다면 틀린 거지. 2 빼기 0이라는 분모를 한번 양변에 나눠봤어. 자, 왜 나눠봤냐면 이걸 난 뭘로 이해하고 싶냐면 기울기로 이해하고 싶은 거야. 기울기로. 뭔 기울기? 2, f2와 0, f0 사이를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 그게 뭐야? 이거잖아. 여기 있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연결한 선분이 있지. 이 선분의 기울기가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선분의 기울기가 0보다 작냐 크냐를 볼 때 맞지? 이 두 점을 연결해 갖고 기울기 따지면 0보다 작잖아. 맞는 거네. 그지? 그래서 n이 1일 때 검증이 됐어. 얘는 채택이야.
그럼 이런 요령으로 가면 문제 끝난 거네. 그럼 다음 상황은 뭐야? F3 빼기 F1인데 이게 0보다 작냐 크냐를 검증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3 빼기 1이라는 분모를 만들어 주면 기울기가 되는 것이고, 뭐 여기에다가 3 빼기 1을 나눠줘봐야 0이니까, 그러면 이 3, F 라지 F3이라는 점하고 1, 라지 F1이라는 점하고 연결한 선분의 기울기가 0보다 작냐 크냐. 끝났네. 그러니까 X 구간이 2가 되게끔 계속 두 점을 연결해 갖고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만 따져보란 얘기잖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끝났네. 여기 있는 뭐 점이 있겠지. X 값이 1인 점. 그리고 그러면 여기는 여기 어딘가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거 연결하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 기울기가 음수 나오겠지? 그럼 채택이네. n이 2일 때도 채택. n이 3일 땐 어때? n이 3일 땐. n이 3일 땐 어때? 그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얘는 기각이지. 기울기가 0이니까. 그 다음에 n이 4일 땐 어떨까? n이 4일 땐 요건 어떨까? 요거 여기 4랑 7 사이에 점이 두 개가 있지. 요건 어떨까? 요거 양수니까 기각. 그 다음에 요거 연결하면 기각. 기울기가 양수 나오면 안 돼. 그 다음에 채택이 되는 게 하나 있지. 요거 되지. 자, 이게 5, 라지 F5인데 여기는 7, 라지 F7 되지? 그러면 n이 모일 때 채택이 되는 거야? 다시 채택이 되는 거 1, 2, 6인 거지? 그지? 6인 거지? 자, 이걸 일반화 시키자. 내가 지금 대충 해서 그렇지 이거잖아. 일반화 하면 n 플러스 1 빼기 라지 f n 마이너스 1 이거잖아. 이게 0보다 크냐 작으냐인데 이게 5가 되는 경우가 됐지. 그치? 이게 0인 경우 됐고, 자 여기다가 이게 되는 경우를 써보자. 헷갈리니까. 이게 0인 경우 됐고 이게 1인 경우 됐고 요렇게 얘 안 됐고 얘 안 됐고 얘가 됐지. 5가 되는 경우 됐지. 0, 1, 5. 그 다음에 또 요거도 되네. 요거 7과 10 사이에 또 점이 몇 개 찍혀지냐. 8, 9 두 개가 찍혀지는구나. 8, 9, 10. 그러면 요렇게 연결하면 되지. 6일 때도 되는구나. 6일 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되지. 7일 때도 되지. 7일 때. 그 다음에 8일 때는 얘랑 연결해야 되니까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다 안 되네. 다 증가니까. 오케이. 이 5개가 된다. 5개가 되는데, 그래서 n은 뭐야? 여기 있는 숫자에다가 하나씩 증가하면 되니까 n-1이 0, 1, 5, 6, 7이 된다는 얘기는 n은 1, 2, 6, 7, 8 요게 된다는 얘기지. 이거 합해서 얼마? 24. 그래서 24가 답이야. 이거 요령을 알면 쉬운 건데 내가 지금 설명을 잘 했나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옵니다. 이거 솔직히 풀면 쉽게 푸는 거야. 이제 감각만 딱 눈치를 채면 보자마자 기울기, 이 문과생들한테 기울기를 꽤나 많이 내거든. 이게 증가냐 감소냐 이런 거 참 문제 만들기도 쉽고, 이제 왠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수학경시대 시험의 점수는 정규분포 요걸 따른대. 정규분포를 따른다. 시험 점수가 62점 이상이면 이거지. 이런 문제 풀 때 내가 푸는 요령을 간단하게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 줄게. 정규분포의 성질 나와 있고 여기에 지금 표준 정규분포
표 몇 개가 나와 있지. 요거 이용해서 답 내라고 하는데 400명 중에 몇 명이 수학경시대 출전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A값 구하라. 400명 중에 몇 명인지를 Z값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정규분포 곡선이 n 50 10제곱 이렇게 나왔는데, 그림 그리면 요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가 50, 여기가 50 더하기 10이니까 60, 여기는 40. 그런데 62점 이상이면 출전 자격이래.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표준정규분포 곡선상에서 이해하자면 50에 해당하는 값은 0이고 60에 해당하는 값은 1이고 40에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 그런데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선 내가 필요한 점수가 62점이라며. 근데 이 62점이 Z값에 대해서는 얼마가 되느냐, 1보다 좀 크겠네. 그거 찾으란 얘기지. 그건 뭐야? Z값은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요거 쓰면 되는데, 내가 필요한 점수가 62점이라며. 그 62점을 여기다 놓고 50점을 여기다 놓고 50과 60의 차이가 10이잖아. 그래서 이 10이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얼마야? 10분의 62 빼기 50. 1.2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1.2. 1.2 이상이 되면 내가 경시대 출전 자격을 얻는 거 아니야. 그치? 출전 자격을 얻기 위해선 Z값 1.2 내부에 들어야 되겠네. 근데 표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1.2 0.385라고 나와 있는 게 뭐냐면 0에서 Z까지, 0에서 1.2까지가 0.385다. 그러니까 표에 나와 있는 거는 여기 영역이, 여기가 0.385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를 알고 싶은데 표에는 요게 나왔다며. 그래서 0.5에서 0.385 빼면 내가 원하는 게 나오겠네. 그러면 얼마야? 0.115 이렇게 되나? 요거 두 개 더하면 0.5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확률이 11.5%란 얘기인데 100명 중에 11.5명이 출전 자격을 얻는 정도의 그 자격 조건이란 얘기야. 62점이란 얘기가. 11.5%라고 하면 2등급 정도 되나? 모르겠네. 2등급 정도 되겠다. 근데 학생이 몇 명이라고? 400명? 그러면 400 곱하기 0.115 요거의 답이네. 그치? 최대 몇 명이라고? 요거 계산하면 끝난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두 칸 가서 4 11.5 곱하기 4가 답이네. 얼마야? 23명이 2배니까 46명? 46명. 그래서 46명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속함수래. 연속함수. 연속함수인데 이거 보고 탁 떠올라야지. 주기구나. 주기 관련한 게 있네. 일이 주기라고는, 엄밀하고는 얘기를 못해. 주기와 관련이 있지. 이 주기의 배수에 관련돼 있을 텐데 어찌됐든 난 주기라고 이해해도 크게 지장은 없지. 주기가 1인 거야. 이거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이. 근데 정적분을 했는데 이 fx라는 함수를 정적분을 했는데 구간이 2지. 주기는 1인데 구간이 2지. 그러니까 주기를 두 번 지나서 정적분을 한 거네. 그게 2분의 1이다.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갔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뭔지 몰라도 주기가 두 번 지났다라는 거를 그냥 대충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0, 1까지.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요거 합쳐가지고 2분의 1이란 얘기니까 이거 각각은 4분의 1이란 얘기지. 주기 하나당 4분의 1씩. 정적분 값이. 그러면 문제 끝났지? 이게 4점이야. 그래? 1에서 2017까지 그러면 구간이 얼마나 되는 거야? 2017 빼기 1.
그러니까 이렇게 구간이 1에서 2017까지 쫙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구간이 얼마가 되는 거야? 2016. 2016이니까 정적분, 한 구간 정적분에 2016배네? 답이 뭐야? 2016에 4분의 1. 끝났네? 아니, 뭐야, 이게 답이야? 그러면 5, 4, 504. 이게 답입니다. 30번. 아, 29번, 30번, 21번을 안 한 상태로 30번까지 왔는데, 30번 하고 21번 할게요. 자, 봅시다. 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킬 때, 만족을 시킨대. 잠깐만. 21번을 볼까? 지금, 30번 봅시다. 30번. 30번. 이게 뭐냐면, A1, B1, A2, B2, A3, B3 뭐 이거를 계속 1부터 N까지 더해라. 자, 이거를 실험을 하자면 A1, B1, A2, B2 뭐 이런 식으로 더한 거를 AN, BN 이거 계산한 게 N의 N 플러스 1이다 이거고, 얘는 A1, B1 실험을 해봐야 돼. 이거 안 해보고 막바로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해서 운 좋게 맞출 수는 있지만, 이런 걸 안 해보고 나서 막바로 덤비다가 완전히 망할 수가 있으니 해봐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온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력이 뛰어난 애들은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 이 30번까지 갔으면 얼마나 초긴장이냐고. 해보란 말이지. 이렇게 뭐 갔어. 이렇게 A, N 빼기 B, N 이게 2분의 N, N-1 이거다. 근데 이걸 물어봤단 얘기지. 자, 여기서 값을 구하시오 라는 말인데, 이 값이 무슨 말이냐면 극한값 얘기하는 거잖아. 극한값. 그러겠지. 극한값이겠지. 극한값이라는 건데, 앞에 있는 요 개수 부분을 보니까, 개수는 아니지만 요 부분을 보니까 n3승이 분모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거 전개한 계산 결과가 n3승이 된다는 얘기지. 어찌됐든 n에 관한 3차식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n에 관한 3차식에서 n3승의 개수만 뽑아내면 사실 끝난 거네. 그러니까 n제곱이나 n에 관한 1차나 상수나 이런 게 뭐가 복잡하게 나오든 그건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야. 내가 극한 값 계산할 때는 좀 대범하고 그렇게 풀어도 된다고 했잖아. 이 단원 자체가 좀 관대하거든. 대범하게 푸는 거에 대해서 좀 관대하거든. 여기에서 그냥 쪼잔하게 이것저것 다 따지려고 해서 그냥 엄청나게 복잡한 식 써갖고 푸는 것보다는 좀 대범하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야. 이 정도 문제는. 그러면 무엇을 찾아내야지 이것을 일반화 시킬까인데, 자, AK, BK를 뭐 어떻게 직접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혹시나 없다면 난감하지만 AK랑 BK를 각각 찾아내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SK 뭐 여기에 따른 S, AK, S, BK 이게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두 수식을 보고, 위아래 있는 수식을 보고 AK랑 BK를 별도로 각각 구해내서 곱한 다음에 정리를 할지, 아니면 이걸 따로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해보는데, 각각 뽑아낼 방법이 있지. 이 식에서는. 자,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그냥 더하면 얘 어떻게 돼? 오른쪽에 있는 부분 다 날라가지? 그리고 2배의 A1, A2 해갖고 쭉 해갖고 AN까지 더하는데 이걸 SN이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첫 번째 AN을 구하기 위한 SN이야. 그게
뭐가 됐지? 요거 계산해야 되겠네. 2분의 3n 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푸는 이유가 있어. SN을 가지고 AN을 뽑아내려고 하는데, 어찌됐든 난 AN에 관한 최고창의 어떤 상태만 알고 싶은 거지, 나머지는 솔직히 관심이 없거든. 자, 그럴 때 SN을 이용해서 실제로 꼼꼼하게 AN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약간 리스크를 감수하고 간단하게 뽑아내는 방법이 있거든. 여기 끝까지 계산 안 하는 이유는 그거 알아도 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이거의 값을 구하려고 할 때 AK는 K에 관한 1차식이 될 것이고 상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B에 관해서도 K에 관한 1차식이고 상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이거 정리하면 K에 관한 2차식인데 그거 정리하면 N에 관한 3차식으로 나올 것이고, 극한의 성질상 N 3승만 알면 되지 나머지는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처음부터 난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 AN을 뽑아내는 방식으로 이게 가능한데, AN이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AN에 관한 1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차항의 개수는 정확히 뽑아낼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있는데, 이게 약간 야매성이라서 쓰고 싶으면 써도 되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써도 되는데, SN에서 AN으로 넘어갈 때 AN을 누적해 갖고 SN이 나온다는 개념을 뭐로 원형해서 이해할 거냐면 미분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SN은 AN을 적분한 거고 SN을 미분하면 A가 나온다. 좀 그렇지. 좀 그렇지. 하지만 그게 틀린 생각은 아니야. 완전히 이거 갖고 내가 썰을 길게 풀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유용한 도구 하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만 이해해라. 자, SN을 N에 관해서 미분하면 뭐가 나오니? 4분의 3에 2의 N. 뭐야? 2분의 3N이지 뭐가 나오겠지 뭐 알파가. 그거 알 필요 없다 이거야. 나는 이런 따위의 문제 극한 나오면 대부분 나는 그냥 미분을 이용해서 풀었거든. 왜? 얘 알 필요가 없고 그냥 얘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얘만. 그러면 AK를 뭐라고 쓰면 되냐면 2분의 3K 어쩌고라고 쓰면 돼. 2분의 3K로만 쓰자. 그러면 BN은 어떻게 찾을까? BN은 이렇게 찾으면 되겠지. 여기 갖고 찾으면 되겠지.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겠네. 빼면 어떻게 돼? AN이 날라가지. AN이 싹 날라가. A1, A2 다 날라가고 2배의 또 SN이 되겠지. 이거는 BN을 찾기 위한 SN이지. 여기서 여기 빼니까 빼면 어떻게 돼? N제곱에서, 자 이거는 좀 계산을 합시다. N제곱 더하기 N 빼기 2분의 1에 N제곱 빼기 N이니까 최고차항은 뭐야? 최고차항은 2분의 1 N제곱인데 나머지 알 필요 없다.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 자, 이 SN이 2분의 1 N제곱이니까 SN은 4분의 1 N제곱 더하기 뭐 세모 나오겠지? 이거 미분해. 이거 미분해갖고 BN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4분의 1에 2 하고 N. 즉 2분의 1 N이 나오겠지? 난 그거를 그냥 얘로 쓰겠다는 얘기지. 2분의 1 K라고 쓰겠다는 얘기지. 그럼 답이 나온 거야. 자,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 뭐가 나오지만 그거 알 필요 없고 얘랑 곱하면 4분의 3 K 제곱인데 4분의 3을 앞으로 그냥 쭉 빼버리면 N 3승에 20에 4분의 3을 빼고 K 제곱을 시그마 공식 넣고 계산하면 어떻게 돼?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인데 이 부분이 그냥 3분의 1 N 3승 어쩌고 저쩌고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필요 없고 요 부분만. 됐지? 그럼 답 계산하면 돼. N 3승 여기 N 3승 날라가고 3분의 1 곱하기 20 4분의 3 곱하면 되겠지. 3 약분 되고 4랑 20 약분하니까 답은 5. 이게 답인데